우리 인류가 생긴 이래로 모든 진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항상 된 것이 없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이것을 씹어도 여러분들은 아무런 재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된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 봄에 괜히 염세주의자 니힐리스트처럼 그래 가는 거야.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면서 맨날 없어지고 사라지고 허무주의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만 여러분들이 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존경하고 저가 불교를 공부하는데 최초로 그 입문 날적에 엄청난 도움을 주신 모 법사님께서 지금도 불교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법사님, 아니 왼절이 이렇게 섰어요? 요사체도 쓰고 이 평범한 고시원 비슷하게 하시던 그 절이 아주 뭐 큰 아주 도량으로 변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무상하기 때문이지. 우리 같은 범부들은 무상이라는 개념에는 뭐가 있습니까? 있던 것이 사라지고 젊던 사람이 늙어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게 무상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안 맞아요. 뭔가 내 정서하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자네는 불교의 재행무상을 말이야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나? 없던 것이, 그렇죠?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도 무상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재행무상, 재행무상. 그저 사람은 회자 정료 만남은 흩어지게 되어 있고 생자 필멸이라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교만을 꺾을지언정 여러분들 없는 것이 다시 또 돌아왔잖아요, 봄처럼. 그리고 봄에 있는 새싹은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여러분, 작살차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작살차를 무슨 차라고 그런다고요? 뭐 전에 있다고? 우술차요? 우전차. 그때 우자가 이게 비우자인가요 이게? 예, 뭐 할 때요? 청명고구. 청명고구. 이 곡자가 우리 곡식곡자인데 우리 청명고구 이후에 딴 차를 우전차라고 그러죠? 아닌가요? 고구 이전에 딴 건가요? 그러니까 우전차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전에 싹이 막 돋아날 때 여러분 두릅나물도 맛있고 달래냉이 꽃다지 모두 여러분들 약입니까? 독입니까? 우리 뚱뚱한 딸에게 된장 풀어서 달짝 찍은 댕이가 다이어트에 냉이가 약입니까? 독입니까? 자신 있게 옆눈으로 째려,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시면서 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냉이가 여러분들 무조건 좋을 것 같아도 뚱뚱한 딸의 다이어트 식품에 좋을 리가 없죠. 우선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달죠. 그렇죠? 단맛은 살을 찌게 하겠습니까? 안 찌게 하겠습니까? 감미는 중앙토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는 우리들의 질병을 불러일으킨다고 우리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 더 개념을 얘기해서 봄에 해당하는 목, 여름에 해당하는 화, 중앙에 해당하는 토, 그 다음에 가을에 해당하는 금, 겨울에 해당하는 수.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유 귀가 아프다 그만 좀 얘기해라. 안 그렇습니다. 반복해도 반복해도 질리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오행이 다시 토로 갔다가 금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러나 요 맛과 요 맛과 요 맛이 상징하는 것이 각각 다르지만 봄에는 아주 뚱뚱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단맛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마른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시간입니다만은 왜 봄에는 좁게 달게 취하라 했는지 기가 막힌 원리를 말씀드리니
사부대중 어르신네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에 해당하는 맛은 무슨 맛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네, 신맛. 감사합니다. 여름에 해당하는 맛은 뭐라고 그랬죠? 원래 쓴맛, 쓰고 더운 맛. 그 다음에 한참 축축한 장하라고 하는데, 장마가 생기는 그 시절에 톤을 여기다 넣기도 하고 중앙에 넣기도 합니다. 이거는 단맛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단맛은 대체적으로 살을 좀 찌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해당하는 금기는 뭐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매운맛.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바닷기운에 해당하는 짠맛. 그런데 오행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생이라고 하는데, 또 서로 상극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목기는 뭐를 극하고요? 예, 목극토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깔아드리겠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 토극, 수극, 화극, 금극, 목극, 토.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에 우리 업그레이드 돼가는 한의사 김홍경이 진행하는 우리 마음의 의학과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을 같이 공부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뚱뚱한 사람인데 너무 달게 먹으면 안 좋으니까 냉이도 독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야, 봄날이 왔다, 냉이 좋다. 달래 쪽이 좋을까요? 냉이 쪽이 좋을까요? 좀 뚱뚱한 우리 따님은 냉이 쪽이요? 달래 쪽이 좋습니다. 왜? 달래가 약간 마늘 비슷하죠, 그렇죠? 예? 마늘 비슷하잖아요. 그러고 대체적으로 식물이 뿌리 쪽이 발달이 되어 있으면 양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음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음요? 41강째인데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불교텔레 무료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제 강의 한번 거꾸로 보시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식물은 뿌리 쪽이 발달이 되어 있으면 사람에게는 위로 작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맛도, 달래는 달짝지근하다고 해서 달래죠. 그래요? 왜 끄떡끄떡하세요? 제가 얘기하는데. 달래는 어떻습니까? 맛이 맵죠. 그래서 신미 매콤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의 체중을 가볍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더 조금 더 맵게 여러분들이 한다면 일종의 다이어트 식품도 되지만, 금년도 경인년은 마르고 열이 있는 사람이 해롭다고 그랬죠. 그렇죠? 마열 체질이 만약에 달래를 많이 먹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달래 좋아하지 마세요. 성질 급한 사람들, 착각들 좀 하지 마세요. 자, 봄에 노란 꽃이 피는 게 뭐죠? 봄에 노란 꽃이 피는 거 민들레. 열매가 있는 거 노란 꽃이 피는 게 뭐죠? 산수유. 그렇습니다. 네, 산수유. 여러분들 나중에 그렇게 구기자처럼 생겼죠? 비슷하죠? 네, 산수유 아까 쉬는 시간에 저 멀리 일산 호송호군 근처에 사시는, 언젠가 저 어르신네가 조깅하다가 쓰러진 할아버지를 어제열이라고 하는 거를 긁기만 해주셔가지고 낫게 하신 어르신네가 열심히 오시는데 아마 40강에 20강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산수유를 씨를 빼서 먹어야 되느냐 안 빼서 먹어야 되느냐, 산수유 말릴 적에는 씨를 빼서 말려서 약으로 쓰시고 그 신맛을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산미. 다시 한 번지만 뭐 이제 격언 생각나십니까? 산미는 어떻게 하고 매운맛은 어떻게 한다고요? 산수 신산. 예, 우리 저한테 와서 한의원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충고 들어봤자 내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는 뜨겁게, 다리는 차게.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네, 머리는 차게, 다리는 뜨겁게. 만고불면의 동의보감에 있는 건강격언 중에 산수 신산이라 신맛은 거두어드리니까 산수유술을 담그시더라도 어르신네께서 뚱뚱한 분들은 드리지 마세요. 오미자술, 산수유술, 그 다음에 사과술, 여러 가지 모과술 등등이 다 신맛이 들어간 것은 봄의 기운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생기가 없는 사람들은 신맛을 넣어서 생기를 강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봄 자체가 신맛이 강한 계절이죠. 봄 자체가 이미 바람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어물쩍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 맞나요? 과일 망신은 뭐가 시키고? 무게가 시키고 그러죠. 모과죠. 맛이 어떻습니까? 우선 신맛이 생각이 나죠, 모과. 그래서 모과나무를 만약에, 모과나무가 담장이 위로 굉장히 뽑아 올라 있죠. 근데 모과나무를 만약에 비닐하우스에서 바람을 안 쐬게 할 때는 신맛이 사라집니다. 제주도에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신규를 덜 시게 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일단은 무엇을 막아주겠어요? 바람을 막아줍니다. 바람을 그러면 안 쐬면 사람이 새콤한 맛이 없겠죠. 마마보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 아이 어느 정도 크거든 바람치게 좀 내둬요. 애가 신맛이 사라진다니까요. 자동차로 말하면 시동 거는 능력이 사라져요. 애를 여행을 안 시켜놓으면 시동을 못 걸어요. 자동차 시동 걸리는데 1시간씩 걸리면 여러분들 사겠습니까? 그런 장군도 안 사죠. 시동에 시만 해도 시동을 너무 빨리 걸리는 자동차도 위험하겠지만, 봄은 자동차로 말하면 시동이요, 화는 엑셀레터요, 토는 운전 능력이요, 좌회전, 우회전, 뒤로 백, 앞으로 전진. 요건 브레이크요, 요거는 연료 저장 탱크입니다. 봄은 이미 바람이 불어가지고 누구든지 시동을 걸고 싶어요. 지금 묶어 놓으려고 그래봐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봄에 묶어 놓으려고 그래보라고요. 식구들 난동이지. 탈무드라고 하는 유태인의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8만 대장경, 기독교에는 구약 신약이 있고, 원래 구약은 같이 공유했습니다. 유태인들의 지혜의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랍비라고 하는 그분들이, 사실은 그게 스승이란 선생이라는 말씀인데, 랍비들이 잘 가르치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봄을 우리가 잘 보내는 방법, 이제 우리는 풍동여로의 무정처다. 바람이 부는 여행길에 정처가 없도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를 탁 써서 제가 외국 나갈 적이 한번 나가기 전에 쓴 시가 있는데, 봄은 여행의 계절입니다. 민들레꽃이 바람을 타고 흘러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시에는 움직이는 것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유 마누라 잔소리하지, 애 새끼들 빽빽거리지, 아유 듣기도 싫고 집이 아주 그냥 감옥 같아요, 감옥 같아. 그래서 랍비한테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여차지차는 자기주 조차하니, 앞차지차는 조차지차라, 앞차지차는 이차지차라, 여차지차는 자기주 조차하니 앞차지차는 이차지차라.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그러냐, 염소 2마리 안방, 닭 2마리 안방, 토끼 2마리 안방, 그냥 막 짖어대는 개 2마리 안방에 같이 넣어놓고 살아봐라 그랬어요. 요것들 그냥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서 그냥 깨갱거리고 앵매거리고 그냥 막 소리를 빽빽 들고, 토끼는 뛰고 그러니, 야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을 풀어줘라. 개들을 풀어주고 나니까 마누라 바가지 애들 떠드는 것도 음악처럼 들리네.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악한 환경에 처하면 지금 있는 환경은 견딜만 합니다. 자꾸 올려다보고 질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투의 바람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맞을 중자, 바람풍자, 적중한다. 바람이 분다 하는 것은 산바람, 강바람 쐬가지고 얼굴 돌아가는 일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다듬이 똘베다가 얼굴이 돌아간 사람들 가끔 있는 것은 실제로 요새도 가끔 에어컨 배고서 에어컨을 배고 주무신 건 아니지만 에어컨 쪽으로 자꾸 바람 맞아가지고서 온 사람들이 좀 있더구만요. 저도 가끔 가다 열받으면요 오른쪽 눈이 실룩실룩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고 어젯밤에 후배들한테 쌍시옷자 넣어가면서 욕한 거를 조금 후회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바람처럼 그냥 잊어버리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라 하네 시도 좀 외워보고 그렇습니다. 봄에 여러분들 중풍 걸리기 싫거든 우리가 멋진 시 한 수로 우리 마음을 적적하고 비우는 것이 어떨지 제가 인터넷을 조사하다가 감동받은 시가 있어서 봄의 노래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이러한 시를 낭송을 하고 돌아오거든 예, 이 노래를 듣거라 해서 마음을 좀 질투와 비교와 그리고 우울증에서 여러분들 바라면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봄의 노래 용자, 해자, 원자 용혜원님이 쓰신 것이더군요. 색깔들의 합창이 시작된다. 자, 봄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청색입니다. 방향은 동쪽입니다. 맛은 신맛입니다. 봄에 신맛을 많이 먹는 게 좋을까요? 조금 줄이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와, 보살님은 눈매는 매섭게 생겼는데 옆으로 짧아서 정답만 얘기하시네. 야, 공부 많이 하셨는가 보다. 예, 그렇습니다. 봄은 이미 바람의 계절이요 신맛의 계절인가. 시게 먹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봄은 이미 바람의 계절이요 신맛의 계절입니다. 시게 먹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봄에는 신맛이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천지간에 모과나무 담장 위로 올라와서 바람 받으려고 올라오는 거죠. 겨울 바람 없애면은 신맛이 사라집니다. 봄 자체가 바람의 계절이니까 신맛은 특히 퉁퉁한 사람들은 아예 끊어버리시고 마른 사람들이라면 조금 드는 건 모르지만 봄에는 신맛을 좀 줄이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상생의 법칙에 의하면 그렇게 돌아가긴 하지만은 자, 목 다시 한번 볼까요? 화, 여름. 자, 이제 토를 여기다가 분산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세계 아시아 연방, 그리고 우리 세계 지구촌에 있는 분들이 우리 오행이라는 거를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건 알겠는데 아까 목은 뭐를 제지하거나 억제하거나 그런다고요? 목극 토. 감사합니다. 네, 보살님들 공부 마셨네요. 이게 하나씩만 떨어지면 되네. 보니까 그런가. 별만 그리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목극 토, 토극 수, 수극 화. 그 물은 불은 물로 끄잖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퉁퉁한 사람들을 살찌게 하려면 바람기로 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람기는 토기를 이기죠. 조금 퉁퉁한 사람은 좀 느리게 걸어도 좋으니까 많이 걸으세요. 경상남도 김해시청에서 강의가 끝났는데 아주 얼굴이 해삭하게 곱게 신선처럼 늙으신 어르신애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81이래요. 내 부인께서 자꾸 자살 충동을 갖고 있고 우울증을 갖고 있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81살 되시는 어르신네는 해삭하게 신선처럼 늙으셨는데 부인께서 우울증에 빠져서 자꾸 자살 충동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 그때 많은 분들이 같이 계셔서 다 폭소를 터뜨렸는데 일단 관상을 보아하니 선생님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인의 병은 누구 때문에 와요? 그렇죠. 남편 아니면 애들 때문에 오죠. 이렇게 생긴 얼굴이 부인을 괴롭힐 리가 없거든요. 그건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떠가다 돈을 줘가지고 돈을 떼맥혔어요. 10억인지 20억인지 1억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에 단돈 100만 원에도 자살을 하는 시절 아닙니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분수에 넘치는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본 면목도 없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한 번 죽는데 뭐 그렇게 땡겨서 죽으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제발 자살 충동 가지지 마세요. 좀 어차피 한 번 태어난 목숨,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도 병 안 걸리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죽는 거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죽는 거 확실한데 왜 미리 땡겨서 죽어요? 5,6기가 뱅뱅 돌다 보면요, 경인년에는 마르고 여리는 사람 돌아가실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농담으로 얘기할 얘기 아니죠. 뭐를 입는다고요? 나무 코트, 그렇죠? 나무 코트는 언젠가는 여러분 뭐 화장을 해서, 나는 나무 코트 안 입을 테야 그냥 바로 그냥 몸에다 불을 내지를 게 하건 말건 여러분들 육신은 놓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 제 말 들으시고, 돈은 국가 돈이지 어디 내 돈이야? 아니 돈이 내 돈, 네 돈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제가 포카를 좋아해서 한때 도박사였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을 잃고도 마음을 잘 달래는 우리 형님 같은 분은 돈 잃고 나서도, 돈 잃고 좋은 사람은 없는겨. 아니 속이 좀 쓰리네. 근데 뭐 돈이 다 내 돈이니까 다 국가 돈이지. 돈이 다 국가 돈이지 어디 내 돈, 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 만약에 빚을 지고 있다고 하면은 돌고 도는 윤회학설에 의하면 언젠가는 안 갚고는 못 베긴대요. 또 혹시 전생을 여러분들이 숙명통으로 들여다보면 옛날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남의 돈을 떼먹었는지도 모르지요. 뭘 그래. 윤회학설 잘 이용하면 마음을 평정하는 데서 도움이 돼요. 봄은 바람의 계절, 여러분들 변화의 계절입니다. 선행삭변이라 요건 하나 써드릴까요? 그러면 네, 잘 행하고 잘 변한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얘기 많이 해서 맨날 뭐 중풍이랬다가 또 뭐 두풍증이랬다가 피풍이랬다. 풍자를 붙일 때는 한의사들이 잘 행하고 잘 변할 때, 심지어는 풍담이란 말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한의학적 개념에 풍자가 들어가는 것은 잘 행하고 수시로 변할 때 이러한 풍자를 씁니다. 그러나 바람이 아니면은 씨가 날아다닙니까? 우리 뚱뚱한 사람이 운동성이 없으면 어떻게 살이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기는, 운동성은, 풍성은 뚱뚱한 사람의 토기를 제압합니다. 토기는 수기를 제압하고, 수기는 화기를 제압하고, 화기는 금기를 제압하고, 금기는 목기를 제압한다. 상극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행의 이치입니다. 이치.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가 생했지만은 자기가 할머니가 되면 손주는 조금 제압도 하고 또 따뜻한 눈으로 보지만 좀 객관적으로도 보고, 예, 남의 애 입장도 좀 생각해라. 어머니는 그런 교육 안 시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집만 얘기합니다. 할머니쯤 되고 할아버지가 남이 어떻게 생각할 걸 생각해서 이름을 질 적에도 돼지라고 쳐라, 천박하게 쳐라, 질투를 피해라. 이것이 어르신의 지혜입니다. 상극이라는 게 나쁜 뜻만은 아니죠. 우리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봄의 색깔은 청색에다가 신맛이 사실은 지나치게 단맛을 누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깜짝 퀴즈. 봄에는 황제 내경이라고 하는 한의사들의 바이블에 봄에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먹는 것이 천지의 이치에 맞을까요? 대체적으로 시게 먹는 것이 맞을까요? 달게 먹는 것이 맞을까요? 달게 먹는 것이 맞습니다. 다 100% 그러라는 게 아니라 뚱뚱한 사람들, 너무 찐득찐득한 수분이 많은 사람들 빼놓고는 조금 달짝지근하게 먹는 냉이가, 그래서 봄을 이기는 식품인데, 왜냐하면 신맛이, 바람 기운이 너무 단맛을 억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름에는 어떻게 먹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응용 문제. 화극 금이니까 조금은 여름철에 어떻게 매웁게 먹어요. 여름철에 약간 매웁게 먹으로써
우리가 사라지기 쉬운 가을 기운인 금기를 북돋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겨울에는, 그럼 응용문제로 겨울에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차게요? 약간 쓰고 더운 것을 잡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좋죠. 겨울은 수국하니까 쓰고 더운 것이 화해에 해당하거든요. 봄에는 약간 달게, 여름에는 약간 맵게, 한여름 장마철이 토에 해당하는 데거든. 그때는 약간 짭짤하게 먹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학적으로도 맞죠. 땀으로 발산이 많이 되니까 소금을 섭취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겨울에는 따뜻하면서 좀 쌉쌀한 걸 먹는 게 좋겠죠. 꼬들빼기 김치 같은 것이 쌉쌀하면서도 이거는 몸을 아주 덥게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보통 쌉쌀하면서 덥게 해주는 것 같은 거, 여러분들 쑥국 같은 거 끓여서 잡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돌아다니면서 상극법이 있기 때문에 봄, 여름, 한여름, 가을과 겨울은 청색과 빨간 색깔과 노란 색깔과 하얀 색깔과 까만 색깔의 꽃들이 피는데, 까만 색깔 꽃이 상당히 보기가 좀 힘들지만 하얀 색깔은요 금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봄에 꽃이 피더라도 같은 도라지에서 여러분들 꽃을 본다 하더라도 보라색 꽃이 있는 도라지와 하얀 색깔의 도라지가 어떤 것이 대체적으로 예외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대체적으로 늦게 필까요? 하얀 색깔, 빨간 색깔 이런 거 이렇게 보라 색깔 기준으로 볼 적에 어떤 색깔이 제일 늦게 필까요? 계절적으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정답은 바로 천지간에 여러분들 눈앞에 있습니다. 오행 색깔을 분류하신 옛성인의 지혜, 이것을 성인이 시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설. 오은육계도 시설하고 성인이 시설을 했어요. 우리 봄의 노래를 공부하면서 한번 봄을 진드감치 공부하면서 봄을 잘 들여다보니까 여름도 보이네, 가을도 보이네, 겨울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용자 해자 원자 용혜원님의 봄의 노래, 색깔들의 합창이 시작이 된다. 초록의 미세한 음성으로 봄의 색깔이 초록이거든요. 시작하는 봄의 노래는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목련의 빼어난 독창과 개나리의 행진곡으로 이어져가며, 한의사 눈에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목련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개나리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개나리 꽃이 노랗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저희들 눈에는 약으로 보입니다. 근데 시인의 감성으로 얘기하는데 계속 약독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봄에는 좀 낭만적인 생각으로 우리 한의학도 떨궈버리고 한번 목련의 빼어난 독창과 개나리의 행진곡으로 이어져가며 미칠 듯이 노래하는 벚꽃과 설주의 노래 속에 절정을 이룬다. 철쭉 여러분들 못 먹는 진달래 쪽이 있고 철쭉 쪽이 먹는 것이 또 있고, 그래서 우리 꽃으로 또 먹습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꽃을 100가지를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차를 만든 분이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참 멋진 취미생활을 하더구만요. 한의사는 다 말려온 것 같고 그냥 외워가지고 우리가 쓰는, 우리는 독한 약사입니다. 참 멋지더라고요. 100가지의 여러분들의 푸른 채소를 모아서,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간암을 딱 일생 동안 한 번 고쳤다니까요. 그 전에 간경화증도 좀 고쳐드린 적이 있나? 그분이 김자 모자 뭐라고 그랬죠? 네, 기억력 좋으시네요. 네, 이거 일주일 전 이야기인데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김자 X량자 선주였었는데 술만 잡수면 뭐가 있었다고요? 주사가 있네. 테이프를 제가 들으면서 주사가 있어? 그럼 사람하고 싸울 텐데.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러면 자주 싸우는 게 뭡니까? 술 안 먹었을 때는 얌전하게 새님처럼 있다가 술만 한 잔 들어가면 술 먹은 쥐가
고양이 새끼들 다 나와 하듯이 아무나 가서 그냥 쌈을 붓고 그냥 막 얻어 터지고 들어왔다고요. 옳거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지난 시간 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번쩍 하는 거예요. 그때 축구, 배구, 굿자 붙은 건 다 잘하는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오토바이 부릉부릉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중풍처럼 오긴 했지만 무슨 약을 써서 나섰다고요? 어혈약. 옳거니 소데스네. 이야 이거다 바로. 그래갖고 뭐 머릿속이 그때요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전기가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은 중풍을 낚았지만은 유사 중풍이었죠. 이건 말만 간암이라고 지금 엑스레이 찍어도 다 새하얗게 나왔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룻밤에 들것에 실려서 들어왔더래요. 그러더니 그로부터 한 2주인가 3주 후에 가서 이만큼 벗어왔는데 다 간암이라고 진단했는데 존경하는 양의사 선생님들도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건 신뢰하고 증인들이 지금 수백 명이 살아계시니까 세상에 간암이라고 온 분을 번쩍 해가지고 얻어맞고 시비 붙고다가 세상에 그 배 위에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는 걸 누가 시처처럼 얻고더라. 몰매 맞았구나. 어혈이구나. 의자는 의하라. 의사라는 건 못 움직이 뜻을 얻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야 간암이라는 데 내가 너무 집착했구나. 눈을 봐도 그렇게 화낼 얼굴은 아닌데 술 먹어서 하는 거에 잊어버렸겠죠. 그래서 제가 어혈약인 당귀수산, 역시 중풍에도 당귀수산, 간암에도 당귀수산이 아니죠. 이거는 뭐에 쓴다고 그랬죠? 당귀수산을 뭐에 쓴다고 그랬죠? 어혈에 쓰는 약. 어혈에. 받아 적지 마세요. 앞으로 또 중풍 다 와라, 간암 다 와라. 아니 간암이 다 얻어맞아서 왔나요? 간암은 대부분 지난 시간에 제가 암을 잘 못 썼는데 오늘은 이제 연습해 왔습니다. 네. 탐욕과 진심, 화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산처럼 쌓이다 보니까 암이 왔다. 간암은 대체적으로 분노에서 오고 심장에 병이 오는 분들은 너무 지나친 쾌락에서 오고 그 다음에 비장에 가서 오는 사람들은 중앙토가 병이 생긴 건데 대부분 생각을 넘어서 오고 그냥 한없이 생각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냉수를 먹어서 비우듯이 텅 빈 마음이 최고로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폐장하고 관계 있는 것은 슬픔인데 폐나 대체적으로 왜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되시는 분도 폐암에 걸리려다가 지금 수술해서 좀 좋아지고 그랬거든요. 또 멀쩡하고 좀 퉁퉁하고 고등학교 교사를 하셨나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 부인이 갑자기 하더니 장기침이 나오더니 몸이 마르지도 않았어요. 뒤에서 찍어보면 뒤에서를 안 찍어봤거든요. 뒤에서 찍어보니까 폐암 선고받은 지 불과 얼마 만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비감한 생각에 잘 자는 분들, 감상에 잘 자는 분들. 너 아버지한테 내가 시집와 숟가락 몽댕이도 하나 없는데 시집와. 엄마 지금 100번째 저놈의 새끼 키워놨더니 100번째라고. 무슨 말만 하면 울으려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멜로드라마 그냥 아니요 눈물샘이 그냥 말을. 비기가 많으면 비감한 기운이 많으면 폐암이 옵니다. 여러분 성격 분석 70% 내지 60%는 옛날에서 얘기한 시설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여러분 간암에 걸린 분들 뿔 따고 내지 마세요. 며칠 전에 오신 그 아저씨 선생님도 저는요 성질이 지랄 같아요. 네? 말씀도 아주 과격하게 하시더라고요. 지랄 같아요. 그래. 그냥 내내 가만히 있다가 누가 건드리면 욱욱합니다. 여러분들 욱욱하는 성격 없애시기 바랍니다. 제가 욱하는 성격 때문에 출가도 했지만 욱하는 성격 때문에 도명도 나오고 욱하는 성이 여기도 떨리고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눈도 어지러워지고 욱하는 성격 때문에 저 뉴질랜드 가서 귀도 좀 한쪽 귀가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욱하는 화기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아직은 간암까지는 안 가느냐? 성질이 더럽구나 하고 깨달으니까 조금 낫더라고. 괜히 깨끗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겉으로 내성 들고 얘야 이리 온, 아우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한의과 여학생들 봉사활동 가서 속으로는 꼬장꼬장하면서 겉으로만 아이고 예뻐라. 애기가요 금방 반응합니다. 와 하고 울어요. 아이고 얘기야. 그럼 속으로 한 대 팩 쎄려 주십시오. 애기가 다 알아봐요. 애기가 다. 무슨 소리 하세요? 근데 떡건머리쯤 생긴 놈이 이놈의 새끼 일로 와. 아저씨한테 침 좀 맞자 이놈아. 그러면 애들이 아저씨 나도 침 놔줘 쫓아다니는 남자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성격 자체가 소탈한 걸 애들이 읽어요. 읽어. 근데 점잖게 교묘한 말과 얼굴빛을 끄미고 선생님 기체의 일양 만강하옵시고. 공자님 말씀에 교언 영색은 깔아드립니다. 교묘한 말과 얼굴빛을 꾸미는 말은 군자의 할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소탈하고 담담한 것이 제일이지 뭘 그렇게 꾸미고 그래요. 아이고. 여성들도 말할 때도 저기요 텔레비전에서 본 것부터 잘 아이고 그냥 뭐 좀 뭐 실물이 낫네 뭐 이러면 되지 뭘 그렇게 저기 할 말이 아이고 비비면 저도 무슨 말이시래요. 여러분들 이 보물당에서 우리 한 가지 시를 우리가 습득하면서 음양관의 조율도 생각하고 우리 미칠 듯이 노래하는 벚꽃과 철쭉의 노래 속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데 절정이라는 것은 음과 양의 조화가 잘 맞을 적에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봄이 시작돼서 이제 봄이 만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봄이 시작되면 우리들의 이야기도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았었어도 아이고 저놈은 늙은 망탱이 그냥 이거 그런 텔레비전에서 이쁜 여자나 쳐다보고서 침이나 굴굴 흐리지 말고 주름살 속에서 옛날에 고생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 저 여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날이 어떻게 이렇게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한 그릇 먹으려 하고 좋은 점도 보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식의 단점도 보고 그래서 미운 자의 늙은 망탱이 할망구 우리 마누라의 장점도 보고 귀여워 죽겠는 우리 자식의 단점도 보고 저런 싸가지가 안 나죠. 응? 밥을 먹고 나서 말이야 꼭 남겨.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럼 처음부터 분수 있게 뜨든지 그런 거 그냥 사정없이 줘줘야 돼요. 여러분들 공자한테 누가 질문을 했어요. 길거리에다가 쓰레기만 버려도 사형을 시킨다는 은나라 옛날에 은나라 시절에 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ow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자께서 웃으시면서 잘 됐다. 그거 참 진짜 괜찮은 법이다. 네? 아니 사람을 죽이는데요. 죽이는 거야 좀 그렇다 치더라도 사소한 잘못에 강한 징계를 내린다면 큰 잘못은 저절로 예방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매를 아끼지 맙시다. 강한 훈계를 아끼지 말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었는데 요새 저도 이제 늙은 사람 축에 트나 젊은 여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제자하면서 끔도 뱉고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이건 또 안 내버려도 잔소리할 힘도 잃어요. 요새 남성들도요 여기 다니다가 젊은 중학생 애들이 패거리가 있으면요 자리도 피해서 지나가고 떠들거나 말거나. 근데 하루는 버스를 타는데 젊은 학생들이 너무 떠들더래요. 그냥 막 장난치고 뭐 그냥 시끄러워서 자기는 얼어갖고 얘기를 못했는데 갑자기 호통 소리가 나오는데 늙은이의 호통 소리가 나오는데 운전기사님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아주 크랑크랑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는 걸 두고 속이 시원했대요. 여러분, 봄은 의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바람은 우리 마음속에 의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의자는 의하라. 의사란 모름지기 여러분들이 다 의사가 되어야 되는데 뜻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이 봄에 웅장한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감기가 충만할 적에
간자는 장군지관이라, 간은 장군지관이라, 장군에 해당하니 모려가 준하라고, 꾀를 꾸미는 권모술수 같은 나쁜 의미의 꾀가 아니라 멀리 생각하고 사려가 깊은 생각이 장군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봄은 간의 계절이요, 모려 여러분들의 아주 원모 멀리 꾀하는 계획의 계절이요, 또한 사려가 깊은 계절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도 새롭게 시작이 돼서 매일매일 사람들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벼워진 옷차림만큼이나 가벼워진 발걸음에 그만큼씩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고 싶다. 봄의 꽃들의 노래 속에서 사랑의 목마름으로 시작이 된다. 불어오는 바람이 사랑의 발동을 걸어넣는다. 오행상의 목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동차로 말하면 시동이라고 그랬죠. 화는 뭐라고 그랬죠? 악셀레터. 톤은 뭐라고 그랬죠? 운전 능력. 전방, 후방, 좌우. 그 다음에 금은 브레이크에 해당하고, 수라고 하는 것은 오일 저장 탱크입니다. 우리 사랑의 발동을 걸어넣는 우리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